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올라가는 경제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재 경제 환경에서 특히 주목받는 자산들 있죠. 테슬라, 팔란티어, 비트코인, 이른바 테팝이 삼총사인데요. 여기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테팝이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 자산들의 최근 움직임, 또 그 뒤에 숨어있는 신호들, 특히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맞물려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또 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좀 복잡한 정보들이 많은데 여기서 핵심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트코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격이 최근에 조용히 이렇게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고점 대비 한 3% 이내. 그런데 신기하게 구글 검색량 같은 거 보면 대중적인 관심은 오히려 꽤 잠잠하단 말이죠. 가격은 오르는데 관심은 식었다. 이거 뭔가 좀 특이한 상황 아닌가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투자자들은 이걸 꽤 긍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아, 긍정적으로요? 어떻게 말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과도한 관심이나 좀 과열 없이 가격이 상승하는 건 오히려 건강한 추세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또 비트코인 상승이 종종 시장의 그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 혹은 뭐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하고요. 아, 시장 전체의 어떤 바로미터 같은 역할도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식 같은 다른 위험 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나스닥 같은 미국 주식 시장을 좀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눈길을 끄는 건요. 현 행정부랑 관련된 인물들의 움직임이에요. 그 부분 말씀해 주죠.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암호화폐 정책 자문했던 데이비드 베일리라는 인물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 투자사를 만들어서 여름까지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지만 현직 상무부 장관이랑 손정희 회장이 만든 투애니언 캐피탈, 여기도 나스닥 상장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맞아요. 투애니언 캐피탈도 있었죠.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우연인가요? 글쎄요, 시점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죠. 마치 이 내부자들이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미리 움직이는 것 같은 뭐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내부자들이요. 약간 정보 우위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회사들 전략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스트래티지죠? 거기랑 상당히 유사해요. 블랙록이나 소프트뱅크 같은 이런 거대 기관들도 미래 먹거리로 AI 인프라랑 같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쪽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아, 큰 손들도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과거에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던 중국마저 비트코인 채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소식, 이것도 시장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중국까지요. 와, 이건 좀 큰 변화인데요. 네, 그리고 스트래티지, MSTI나 로빈후드 같은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 또 테슬라가 여전히 비트코인을 꽤 많이, 한 1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전 세계 7위 규모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는 추세랑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관찰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비트코인이 뭔가 조용한 강자처럼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테슬라. 테슬라 주가도 최근에 하락세를 좀 벗어나서 중요한 기술적 지표, 그 20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죠. 네, 200일선 중요하죠. 그걸 딱 뚫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빅테크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랑 같이 몇 안 되게 200일선 위에 있다는 건데 이건 매수 심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신호일까요? 네, 기술적으로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대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복합적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장 6월로 다가온 그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크고요. 또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실적이 뭐 최악은 지났다, 바닥은 찍었다, 이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 로보택시. 그 기대감이 정말 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캐시우드의 ARK 인베스트가 2030년 목표 주가 2,600달러를 재확인하면서 로보택시랑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가져올 퀀텀 점프에 대한 확신을 보인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2,600달러요? 와, 근데 캐시우드는 2030년 테슬라 가치의 거의 90%가
지금 매출이 거의 없는 로보택시아가 나올 거라고 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예측이 아주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담한 예측 같은데요. 그렇죠. 그만큼 로보택시의 파괴력, 그 잠재력을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증거겠죠. 테슬라 주가가 과거에도 보면 몇 년간 이렇게 횡보하다가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오르는 그런 계단식 성장 패턴을 보여왔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로보택시랑 로봇이 바로 다음 계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일론 머스크도 로보택시 발표 앞두고 요즘 좀 조용히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도 테슬라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정책 방향이요? 어떤 면에서요?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미국 정부가 여러 나라하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머스크가 대주주로 있는 스페이스X 있잖아요. 네, 스페이스X. 그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위해서요? 근데 그게 테슬라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이진 않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두 회사 모두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아, 그렇죠. 머스크라는 연결고리가 있나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머스크의 사업 전반에 걸쳐서 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규제 완화 같은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대한 지원이 자율주행이나 테슬라의 다른 사업 분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 본인도 로보택시 발표 앞두고 지금 말을 아끼면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기대감을 좀 부추기는 면이 있고요. 흥미롭네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의 거인 팔란티오로 넘어가 볼까요? 네, 팔란티어. 이 회사는 또 다른 좀 흥미로운 퍼즐 조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출범하고 첫 중동 순방에 팔란티어 CEO를 동행시킨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그 소식이 아주 큰 주목을 받았죠. 블랙록 CEO 레리 핑크도 같이 가지만 팔란티어 동행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왜 하필 팔란티어였을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순방의 목적 중 하나가 미국의 투자 유치 그리고 무역 확대인데 여기에 팔란티어가 동행했다는 건 이 회사의 국방 및 AI 소프트웨어 기술력, 이걸 국가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국가 차원에서요? 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이 안보 강화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에 팔란티어 기술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대규모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과거에 방산 기업들이 대통령 순방 따라가서 계약 따내고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죠. 이제는 팔란티어 같은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대가 변한 겁니다. 순방 직전에 또 미국이 중동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 이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고요.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팔란티어는 원래 국방, 정보기관 이쪽 사업으로 큰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보니까 이 분야에서만 연 40%에 달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고 민간 기업들 도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죠. CEO가 직접 성장에 불붙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심지어 경기 침체나 기업들이 비용 줄이는 움직임이 오히려 팔란티어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그건 좀 의외였어요. 네, 그 논리도 상당히 흥미롭죠.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정부 조직이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더 찾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위기가 오히려 기회다. 그렇죠. 그런데 팔란티어의 야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뭐가 있나요? 머스크의 AI 회사인 xAI랑 협력해서 금융 분야 진출까지 발표했습니다. 금융 분야요? 국방에서 금융으로. 네, 국방이나 정부기관에서 쌓인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은행, 보험, 자산관리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죠. 와, 이게 성공한다면 팔란티어의 시장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겁니다. 물론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은 계속 있지만 성장 전망 자체는 밝아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테슬라, 팔란티어. 각각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셋을 테팝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공통적인 맥락이나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단순히 지금 주목받는다는 건 말고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 분야 모두 혁신, 특히 미래기술 혁신을 대표하는 영역으로 인식된다는 점이죠. 네. 혁신, 그건 확실하네요. 둘째는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나 특정 정책 방향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정책 수혜 가능성. 네. 셋째는 AI, 빅데이터, 차세대 기술이라는 이런 거대한 트렌드와 아주 깊숙이 맞닿아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시대적 흐름과 같이 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넷째는 테슬라의 머스크와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처럼 이 리더들 간의 연결고리도 있어요.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초기 페이팔 멤버들의 인맥 네트워크인데 이런 관계와 협력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아, 그 페이팔 마피아 유명하죠? 네, 마지막으로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좀 회복되고 유동성이 공급될 때 이 세 자산이 함께 주목받는 그런 경향성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혁신, 정책, 기술 트렌드, 리더십 네트워크, 그리고 시장 유동성까지 여러 가지 끈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네, 오늘은 테파비로 불리는 비트폰인 테슬라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여러 흥미로운 신호와 가능성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대중적 관심은 좀 줄었지만 조용히 힘을 키우는 비트코인, 또 로보택시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앞두고 정책적 지원 기대감까지 더해진 테슬라, 그리고 국방 AI를 넘어서 금융 분야까지 넘보는 팔란티어의 야심찬 행보까지 현재 시장 환경 속에서 이들 자산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 배경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기술 혁신, 기업의 전략, 그리고 정치적 환경 변화, 이 세 가지가 정말 복잡하게 서로 얽혀 돌아갑니다. 어쩌면 이 테파비 현상이 단순히 개별 자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더 큰 기술적, 경제적 지형 변화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변화의 단면이라 의미심장한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가요? 기술의 잠재력일까요? 아니면 정책의 방향일까요? 혹은 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한 단계 더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